지난 4일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겨눴던 부분이 있네요. 유시민 작가께서 북토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나에게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나가서 자네 인생을 살게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을 좀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제사장 정치가 주는 이익과 한 몸이 돼 살아오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돌아가신 분의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전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제사장 정치 사실 신앙적으로도 표현이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신윤규 변호사님. 아니 근데 실제로 제사장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하죠. 유은통치죠, 유은통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상화 내지는 성역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꽉 붙들어 놓는 겁니다. 어디로 못 가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유훈이 바뀌죠. 그걸 이제 제사장 정치라는 표현을 아마 쓰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진짜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이분이 어떤 긍정적인 비전이나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내용은 많이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고 항상 이렇게 뭐 검찰 개혁이나 뭐 조국 사태라든지 내지는 노무현 재단의 또 이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본인의 정치 활동을 그동안 해오신 건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꼭 유시민 전 장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뭐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분들이 계속 이런 뭐 곽상원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사장 정치처럼 어떤 돌아가신 분들을 일단은 본인들이 어떻게 좀 사적으로 독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치를 해오면서 본인들만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뭐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증축 정치죠. 증축 정치. 네. 우리를 떠날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왔던 것이 이제는 좀 깨지고 있고 또 깨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부분을 곽상원 의원이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사장 자격이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강금원 회장 전 회장이 돌아가신 얘기를 했잖아요. 유시민이 무슨 친노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사실 이제 진짜 제가 최근에 뭐 조경태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어제 딴 방에서 했는데 네. 진짜 찐문들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 입장에서는 되게 가소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걸 이용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20년간 구루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위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말을 꾹꾹 눌러가면서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더 자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되게 이게 완곡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 또 무슨 활동을 하시나요? 뭐 앞으로 한다 만다? 아니 뭐 한다는 소문만 있고 있죠. 그런 소문도 있던데 저기 개인 유튜브를 만든다 네. 따로 정치 정말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이에요, 소문. 그리고 뭐 아고라에서 뭘 찍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카더라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아, 그래요? 이제 그만 나오셨으면 제가 불안해요 마음이. 아니 근데 왜냐면 아예 나오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그 예전에 무슨 개발 중이지 지금 논리 개발. 촉법 능력 개발이 이후에. 잘 안 될 텐데 예전에 뭐 스탈린 동상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그 시대가 마감이 됐잖아요. 지금 스스로 그 동상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냥 동상 냅두고 우리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자꾸 동상 움직이면서 막 뭐 해.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족복 잭나이프들이 가서 동상에 그 밧줄 걸어가지고 이제 끌어내려야지. 또. 아니 그리고 잭나이프도 되게 가슴 아픈 일인 게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할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아니 웃으시면서 우리는 말씀하시던데, 가진 게 그분이. 잭나이프나 이쑤시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라도 가서 막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의병들이 집에 있는 낫이나 도끼 갖고 와가지고 일본하고 싸운 거지. 저 사람들은 뭐 총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칼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뭐 잭나이프 들고 찔러서 그게 간지럽지 그게 되냐? 이렇게 비하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요 잭나이프밖에 없지만 가진 게 잭나이프라도 가서 바늘로라도 맞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정도로 본인들이 기득권화되고 이 사회 우리 정치를 망가뜨려 왔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과 반성의 고려가 없이 그렇게 항상 본인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뭐 무시하고 뭐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잭나이프 얘기도 나오고 뭐 나이 얘기 나오니까 또 촉법 얘기 나오는 거고 네. 이게 얼마나 후진적이고 좀 정말 후지냐 후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지 않다. 멋지지 않습니다. 네, 멋지지 않아요. 잔매에 또 장사가 없다고 이게 잭나이프들이 모여가가지고 이쑤시개지 뭐. 지금 이쑤시개. 그 스타일 유시민 동상이 좀 쓰러지고는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쑤시개를 우리가 10만 개를 갖다가 쏟는 거야. 10만 개의 이쑤시개야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 또 네. 뒤에는
또 그분들 주장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이게 딱 있으니까 그렇죠. 안심하고 확 찌르는 거지.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아이고. 민주당 워크숍 얘기하고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 의원은 너무 이야기를 안 했네요. 해야 돼, 해야 돼, 아예 해야 돼. 하나만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2030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30년에 운명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안 수사권 여부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청년들이 등을 돌린 것을 두고 극우화됐다는 식의 상투적이고 안이한 기성세대 꼰대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지금 깊은 한숨이 나. 시동 걸고 있어. 눈물 나요 지금. 좋아. 그렇죠. 감동이야? 취한답니까? 저는 이 발언을 보고 속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희들 내분비 그 기간이 문제가 예, 돼 있지 난리가 않고요. 났죠. 감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감동. 송영길 대표한테 좀 감동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말이 참 좋아요. 극우화됐다는 식의 상투적이고 안이한 기성세대 꼰대 시각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민주당 정치 많지 않습니다. 어허. 청년 100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메시지라고 보고요. 저는 김민석 그 전 총리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시각 자체를. 그래서 사실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극우화로는 상당 부분 지지받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해볼 만한 얘기인데요. 네, 네. 그런 관성의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큰 정치인이 있음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송영길 대표는 줄기차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유일한 민주당 이런 정치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미국 그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적한 털시 게버드 지금 그 정보국장 하고 있는 이분의 책을 번역했어요. 굳이 번역할 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책 이름도 민주당을 떠나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민주당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쫙 얘기한 건데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문화 전쟁, 뭐 이제 그 청년들이 왜 떠났는가를 얘기한 책이에요. 그걸 굳이 골라서 번역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실 때도 소위 이제 극우라고 얘기되는 찰리 커크, 사실 미국 청년들에게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네. 찰리 커크의 책을 또 들고 다니시고 읽으시더라고요. 또 또 원문으로. 최시원 씨한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찰리 커크가.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그 과감한 그 행보예요. 그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정치인이 찰리 커크 책을 읽고 털시 게버드를 번역한다.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제 중도 보수나 보수 측 청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가 그 신규 변호사 딴 데서 얘기 많이 하시던데 생각보다 과감하고 되게 더 도발적인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민주당이 정말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변화에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정확한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청년이라는 단어로 또 나오는 게 저는 또 약간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청년 문제 심각하죠. 근데 이거를 청년 문제라고 청년을 앞세워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안 풀려요. 그럼요. 이거 왜 그러냐?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이라는 세대도 우리가 당연히 나눠서 볼 수 있고 뭐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의 문제는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문제다라고 접근하는 시각부터 저는 깨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바른 해결책은 뭐냐?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얼마만큼 지금 기득권 됐냐를 먼저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득권의 요인들을 싸그리 박살을 내야 된다. 그래야 저는 청년 문제라는 게 미시적으로 따라와서 해결이 되지. 이걸 청년의 문제로 또 떼어서 관조하는 형태로는 이거 해결 못한다. 왜냐하면 청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4050 꼭 뭐 이렇게 계파를 나눠서 생각한 게 아니라 4050 좀 챙겨주세요. 그게 라는 의견이 왜냐하면 많거든. 세대 분열적으로 또 이해될 그렇죠. 수도 있고 예.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만 지금 증축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만 빼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님은 저는 아예 재건축이냐 재개발을 니냐를 놓고 네. 아예 그냥 저는 치열하게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상태를 재건축만 해서 돼? 아니 다 싹 다 밀어서 재개발해야 되는데 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를 꼭 청년 문제로 잡고 네이밍을 붙이는 것이 또 하나의 저는 분열과 또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나머지 그럼 정치 신인에는요 젊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여성도 있고 나이든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기득권의 문제로 봐서 기득권을 다 부수고 기회를 공정하게 다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할말 있을 그렇게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지난 토론회 때 발표를 잘 들으셨구만. 만족스럽고요. 아이고 또 자기 원래 그런 생각이었거든.
원래 그런 이석현의 생각이- 가르침도 0.000 아유, 인풋이 좋은 어쨌든 가르침 감사합니다, 석현님. 청년들은 특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공정한 기회의 장을 원할 뿐입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가름하겠습니다. 아유, 언제 성장하려나 진짜. 예. 잘 성장의 들었- 속도는 그래도 잘 있는데 들었더만. 언제 커- 아니, 언제 애가 커올지. 원래부터 큰 아이인데 아, 그래요? 아주 그냥 조금 만족스럽네요. 아주. 인격에 있어서도 좀 더. 자, 예. 아, 이거 마음의 소리가 자꾸 바깥으로 네. 나오네요.